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국민의힘 4강 대결, 지금 쟁탈전이 벌어졌죠. 특히나 5선, 6선 이 다선 의원들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김문수 캠프가 기세를 올렸습니다. 윤상현 5선 의원을 영입하는 데 성공했죠. 홍준표 쪽에서는 김기현, 주호영은 6선이죠. 그리고 나경원 영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뉴스는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시도하는 중이야. 그냥 보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미정이고요. 양 캠프에서 이 이제 중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세를 어느 쪽이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수령을 이제 이루는 것은 결국 나경원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서가 아니고 이번에 경선 참여자 중에 한 명이었고 4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나경원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세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소위 이제 분위기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경원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나경원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부수적 효과로 십수 명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땅 따먹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안에 지분이 없어요. 자신이 계보도 없고, 그야말로 여기는 이제 허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6명인가 지금 들어와 있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필요한데, 최소 한 20, 3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문수 캠프가 지금 기세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유튜버들 썸네일을 보고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TV조선 대학 교수 전문 지식인 백인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전체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말이죠. 예국 보수 자유 우파 혹은 보수 지식인 그룹들 그리고 외곽 세력은 김문수로 압도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김문수의 강점은 여기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 우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올곧은 후보일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경영이나 관록, 걸어왔던 길,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서 그런데요. 다만 딱 유일한 약점은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이 김문수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 잘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대 대한민국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리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 전문 지식인 백인, 이 백인뿐이겠습니까? 김문수 성리 캠프를 향해서 속속 이런 이제 응원의 목소리가 답지하고 있죠. TV조선이고요. 자, 시사 포커스. 자, 여기는 국가 원로회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선은 자, 이런 분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통 보수들이죠. 근데 정통 보수의 맥을 지금 누가 잇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건 주저없이 김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요. 이승만 대통령을 대표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연장선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의 공과를 대표할 수 있는, 김영삼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김문수 이분도 말이죠. 저쪽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될 때 YS 때 이제 들어왔거든요. 신한국당. 그리고 YS 퀴즈에 들어갑니다. 이분도. YS 퀴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적 이제 거물들이 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명이죠. 자, YS도 대표할 수 있고요.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그런 것도 통합의 효과를 내면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이고요. 민주화 운동을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 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대표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또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김문수는요, 올인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하나로 모든 게 다 통합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과연 김문수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요 이제 질문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좀 있고 인지도도 낮고
아무래도 말이 이제 달변형은 아니거든요. 목소리도 이렇게 좀 잠기는 목소리고 좀 이렇게 목에 성대 결절 비슷한 게 이제 있는 듯 이제 목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대중 정치인으로서 약간 약한 부분도 있죠. 있지만 워낙 이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 상징성이 거대합니다. 그야말로 우파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최적의 카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원로회 이런 분들이 나서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죠. 자,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후보 지지선은 기자회견, KNN, 부산에 이제 있는 방송이죠. 이 장동혁의 영입, 장동혁의 합류,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한동훈과 함께 가다가 이 장동혁이 한동훈과 손절하고요. 그야말로 애국, 이제, 구국의 전선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됐고, 향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대선 주자급으로도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는 충청이 배출한 미래의 대선 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기 대선 이번 대선 말고요. 차기 대선에서는 분명히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과거 김종필, 이인재를 잇는 어쨌거나 이인재도 뭐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가 많지만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었죠. 그래서 충청권을 연고로 둔 인물 중에 전국적 인지도를 갖는 인물이 탄생했다. 이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 포인트입니다. 자, 막강 인물 모여든다. 강력해지는 김문수 캠프 성창경 TV네요. 강력해지는 김문수 캠프에 여기 이용 전 의원 이 사람은 수식어가 하나 있죠. 윤석열 허위무사죠. 자, 이런 사람도 봤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열심히 구명운동을 했던 친윤 행세를 했던 실질적으로 사실상 친윤이었던 인물은 윤상현 의원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캠프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여기는 권순할 TV죠.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논설위원까지 했었죠. 자, 국힘당 2차 경선 진출자를 보고 김문수, 홍준표가 마지노선이다. 어쨌거나 이분은 그동안은 김문수도 비판하고 홍준표도 비판 많이 했는데 이제 현실이 이러니까 한동훈하고 안철수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들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작가 곽기성, 한동훈이 국힘당 후보 되면 나는 이재명에 투표한다. 이런 사람들 많더군요. 한동훈이 만일에 뭐 1위가 되어서 후보가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이재명으로 간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좌우지간 1차에서 김문수로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좋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한동훈과 그 안철수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런 거겠죠. 현실적으로는 홍준표가 2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생겼고, 그 김문수도 1강, 2강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2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최종 대결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죠. 한동훈이 현재는 3위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대 50이거든요. 당심 50, 그리고 저쪽 이제 이 외부 민심 이제 50인데 거기도 역선택 방지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문수가 불리할 것은 없어요. 한동훈이 대표될 때 63% 그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63%가 아니고 20%도 어려울 거예요. 당심에서. 자, 성부수 던진 김문수, 윤 대통령 지지층 난리 났다. 김문수 캠프에 윤심 직계들이 집결하고 있다. 자, 이철규 의원이 저기 홍준표 캠프로 갔잖아요. 찐윤 중에 찐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이 윤핵관은 사라졌습니다. 친윤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철규 의원은 홍준표 후보와 잘 아는 사이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고려됐던 것으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친윤들이 글로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것은 오바입니다. 오히려 이게 현 시점에서 친윤은 최근에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나서 만났던 주요한 의원들이 누굽니까?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자, 성부수 던진 김문수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 나갔네요. 자, 국민의힘 윤상현, 김문수 지지선은 시사 포커스 TV. 자, 이 윤상현의 움직임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다랄까, 뭐 그런 거죠.
김문수 캠프가 정말 기세 올릴만 했죠. 이걸로 말이죠. 대세를 휘어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김문수 이분이 TK 출신인데도 TK라든가 PK 쪽에서 아직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국회의원들 말이죠. 거기서 눈치를 지금 보고 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선을 보고 선택하세요. 그게 제일 후회 없는 겁니다. 사람 보고 선택하면 망해요. 김문수는 노선입니다. 지금 우파 전체를 대표하는 노선이라니까. 단순히 우파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은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좌우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쩌면은 하늘이 준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통합은요, 좌파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무한 극한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대구 경북 TK 쪽에서요, 그리고 PK 쪽에서 김문수에 대한 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금 꽉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말이죠, 그 지역구에 유권자들한테 혼나요. 이 옛날부터 이 사실 TK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의 뭐 어떤 선봉들인데 요즘은 조금 이상합니다. PK보다 더 심해요. PK는 좀 낫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래서 그쪽에 유권자들, 그 지역 주민들, 생각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들의 뜻을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홍준표에게로 그냥 달려가는 걸 원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그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할 것인지, 저는 김문수가 더 많을 것으로 봐요. 김문수 후보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가 박근혜를 대표할 수 있나요? 출당을 시켰잖아요. 개는 지지도 기차는 간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보냈잖아요. 그게 홍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히든 카드가 많습니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도 만날 수도 있겠죠. 등등. 자, 국힘 대선 캠프 난리 났다. 합종연행 윤상현 마음 정했다. 윤상현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가 봅니다. 강신의 TV에서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네요. 자, 아무튼 지금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1위를 놓고 결국 다투는 자리입니다. 2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1위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김문수의 넉넉한 1위가 예상이 됐지만 지금은 다소 혼전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결국에는 새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이제 시작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품이 워낙 이분이 고결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하나둘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지 마세요. 한동훈이랑 얼굴 볼 필요 없어. 홍준표 얼굴 볼 필요 없어. 김문수 얼굴 보지 마십시오. 안철수도 마찬가지야. 정치인 얼굴 보고 따라다니면은, 그 사람 보고 따라다니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 충성하는 꼴이 된다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우파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 보고 쫓아다닌다니까. 그러면서 말로는 우파 자유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선을 보고 가십시오.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선은 누가 정통입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전부 이게 변칙입니다, 변칙. 지금 정통파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